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들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보면 서울 집값은 원래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만 봐도 계속 오른쪽 위로 치솟는 모습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평평한 부분 있죠? 이 시기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치솟은 걸까요? 90년대엔 대체 뭐가 어떻게 달랐길래 집값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걸까요? 집값은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큰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라는 두 개의 주요 변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90년대 집값 안정기가 있기 전 80년대 말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탓이 컸습니다. 88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는 늘어났지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게다가 86년부터 88년까지는 3저 호황으로 금리가 낮은 시기였습니다.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오르는데 돈이 은행에 묶여있는 대신 부동산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말에는 부족한 공급과 저금리가 맞물려 집값이 폭등한 거죠. 폭등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91년도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으로 집값을 잡고자 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유명한 일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공급 정책으로 공급이 늘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됐습니다. 안정된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은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아파트 공급량이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였습니다. 때문에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되자 집값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더불어서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실명제도 시장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통해 탈세와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게 금지되면서 투기 수요가 억제된 거죠. 잠잠했던 집값은 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폭락했습니다. 실업자가 늘고 가계소득이 줄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높아진 금리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도 말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가 전면 자율화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투기가 급증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도 다시 낮아졌는데 이런 저금리 기조 또한 집값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보통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설 거라 기대하지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차입 경영을 하다가 IMF를 맞은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기업들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쏠렸고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았습니다. 2003년에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에 집중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종부세 도입 등을 포함한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10여 차례 발표했죠. 하지만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억누르려는 규제는 도리어 가격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56%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집값은 다시 폭락했습니다. 경제위기가 덮치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어 집값이 떨어지는 흐름, 97년 외환위기 때도 봤었죠.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공급을 서울 및 수도권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만 늘린 탓에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탔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기가 시작됩니다. 2013년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했습니다. 금리를 대폭 인하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고 대출, 세금 관련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부동산 수요를 늘리고자 했죠.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1,344조 원까지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확대와 세금, 금융 규제책을 총망라한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현재까지 벌써 22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기 초반에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집중한 데다 초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를 키워드로 서울 아파트 가격 30년사를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시야를 넓혀 그동안의 흐름을 보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시기는 주요 경제위기 때나 주택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90년대에 공급량을 대폭 늘렸을 때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서울 집값. 과연 잔잔했던 90년대 서울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